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우리 예전에 양반이라는 지위를 사고 팔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좀 번 사람이 양반이 되고 싶어서 양반의 지위를 샀는데 돈은 주고 샀는데 양반처럼 행동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노력을 하다가 포기하고 결국은 양반 지위를 다시 되돌려 주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양반이다 하는 것이 인간을 계급으로 나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계속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양반이라는 계급이 있던 그 시대가 잘못되었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들의 시대에는 그들의 원칙이 있고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양해하고 인정하고 살던 위계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에게 계급을 매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20세기, 21세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전에 양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지위나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자격증처럼 혹은 일정 기간 등록을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수업을 듣는다든지 하면은 그냥 주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양반이 양반처럼 행동하는 것을 배워서 양반이 되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이제 우리 국민 가운데 양반이 아닌 상민이다 혹은 천민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마음 아파한다든지 자기 자신이 양반이어서 자부심을 느낀다든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감정을 상할 일은 없을 겁니다. 양반을 좋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가령 어떤 양반 집안의 청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대대로 양반인 집안에서 양반인 부모, 여자는 물론 양반이 아니겠지만 어떻든 그러한 집안에서 먹고 놀고 공부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들을 항상 보면서 자라왔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어느 정도의 도량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또 눈앞에 있는 이익을 누가 더 염치불구하고 챙기느냐 하는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익을 챙기면서 스스로 얼굴이 뜨거워지는 그 경험은 하지 않겠다. 그것이 오히려 더 손해다. 이러한 것들을 아주 몸에 배게 삶 그 자체에서 차곡차곡 쌓아온 것이 양반이라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에는 양반이라고 하는 어떤 표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을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교양이 있다 하는 것은 어떻게 잘 꾸미고
좀 더 세련되게 보이고, 사실 세련되게 보인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안에서 배어 나와야 하는 것이지 걸치고 위에 달고 해서 세련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두루 그저 평범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사실이 있으면 사실로 보고 그 상대방을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서 좋아하거나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싫어하거나 하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무심하게, 그러나 같은 시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느끼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염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교양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식은 별개로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양이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인간다움이 풍부합니다. 그 인간다움이란 그 학교에서 점수를 받는다든지 혹은 또 그 경제 생활을 하면서 돈을 잘 번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그냥 직업에 불과한데 공무원 가운데 직급이 높은 공무원이 된다든지 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죠. 사람이 사람을 잘 이해하는 것, 그리고 같이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가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것은 참 좋다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교양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소개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아주 가슴 아픈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이 의례적인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슬픈 마음을 함께 나누는 의식들을 우리가 하죠. 위로 편지도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아주 사람이 생명을 잃고 하는 경우에 보내는 의례 편지는 길게 쓰기도 좀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문장이 좀 짧지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짧은 문장 속에도 사람의 생각의 깊이, 마음의 진지함, 이러한 것들이 배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미국 텍사스 서들랜드 스프링스에서 총기 사고로 여러 사람이 사망을 했고 또 여러 사람이 다쳤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기회에 이 일에 대해서 위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텍사스에서 발생한 참혹한 사건에 대해서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고 부상당한 분들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 미국 국민 여러분 모두와 진심으로 그 마음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간결하고 조심스럽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정말 앞이 캄캄한 가족을 잃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미국민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미국 대통령에게 전함으로써 그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간결하게 이야기했으면서 고인에게는 명복을 빌고 부상당한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보냈고, 그리고 이 미국 국민들에게는 그 슬픔과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과 하는 것을 우리도 같이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같은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애도하는 그 전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아시아 순방 기간 중 11월 5일 텍사스주 서덜랜드 스프링스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하여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무고한 어린이와 청소년까지도 희생된 데 대하여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한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크게 상심하였을 유가족분들과 미국 국민들에게 본인과 우리 국민들의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대통령님의 지도력 하에 미국 국민들이 단합하여 이번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슬픔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한 2단락 정도의 긴 시처럼 보이는 이러한 문장을 보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것을 조전, 그러니까 조문하는 내용을 담은 전보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문장이 좀 길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특별히 그렇게 세세한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여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 자체가 어떤 강약이라든지 좀 더 무거운 내용과 가벼운 내용이라든지 또 나열한 순서라든지 하는 것들이 매우 복잡하고 낱낱이 떨어져 있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문장은 주어가 없다 하는 것이 문제로 됩니다. 중요한 아시아 순방 기간 중, 그러면 우리는 아시아 순방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그렇게 읽히지 않습니다. 중요한 아시아 순방 중 11월 5일 텍사스주 서덜랜드 스프링스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하여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부딪힌다 하는 것이죠. 근데 충격을 금한다고 하면은
충격을 멈출 수 없으니까 계속 충격을 하겠다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충격을 가하겠다.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충격은 받는 것이죠. 여기에서 문장이 아예 비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고칠 수 없는 잘못된 문장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아시아 순방 기간 중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선회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충격을 누가 받았습니까? 그것은 이 글을 쓴 사람이 받았다로 되겠죠. 충격받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 충격을 받았습니까? 중요한 아시아 순방 기간 중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장이 이상해지지요. 이전에도 이 청와대에서 나오는 문장에 주어가 갑자기 하나의 문장에 주어가 둘이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서 왜 이렇게 분열적인 문장을 쓰는 것일까 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아시아 순방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고 같은 문장에서 그 주어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충격받은 마음을 어떻게 추스릴 수 없다고 하는 게 돼서 이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헛개비가 이야기하는 게 되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 글을 쓰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차이를 알겠죠. 주어가 가령 주어를 보충해 봅시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중요한 아시아 순방 기간 중 총격 사건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하여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어를 보충해 놓고 보면 이 문장이 어떤 비문인지 어떻게 틀린 것인지 하는 것이 정확히 보일 겁니다. 그래서 문장이 애초에 잘못됐다. 처음 시작할 때 주어를 마지막 서술어를 쓸 때는 잊어버리고 자기 이야기를 그냥 써버렸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1월 5일 텍사스주 서들랜드 스프링스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으로 하는 이 세세한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이 문장을 정말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거의 육하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써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 이 법률 전문가들의 특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라기보다는 변호사 출신인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직업병, 이거 나쁜 뜻이 아닙니다. 직업병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써야만 되는 그러한 어떤 버릇이 이렇게 글로 나타난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은 문서를 주로 다루는 공무원이 쓰지 않았을까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쓴 것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는 자기의 감정이 갑자기 그 서술 부분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자기중심적인 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 글을 쓰는 사람은 의외로 좀 실제 연령에 비해서는 그 어린아이 같은 남의 보호에 의존을 하는
그러한 성격이 글에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객관적인 글을 많이 쓰는 성인이라면 자신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이 공식 의례적인 문장 속에 갑자기 넣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주어가 상대방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 글을 자신의 감상을 쓰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첫째 줄에서 시작해서 다섯째 줄까지 내려오는데 주어를 바꿔버리는 그런 어떤 진득하게 문장을 붙잡고 갈 수 있는 힘이 좀 딸리는, 딸린다고 하죠. 부족한 피로도가 상당히 쉽게 올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글을 썼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히 무고한 어린이와 청소년까지도 희생된 데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한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특히 무고한 어린이와 청소년까지도 이 부분에서도 역시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이 글을 썼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아니면 이 글을 작성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러한 심리 상태나 어떤 사고방식을 아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썼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공무원은 특히 아이들이나 여성이나 청소년이나 이러한 특정 연령층, 특정 성격을 지닌 국민에게 남다른 애정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들한테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도 어느 정도 연령이 좀 많은 편이고 또 분위기상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들이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다 하는 것을 벗어나서는 특히 이런 사고가 있을 때는 성년자의 사망보다 청소년의 사망이 더 크고 무겁게 다가온다는 것은 좀 이례적입니다. 사실은 국민으로서 국민이 사망을 했다 했을 때는 똑같은 것이고 거기에 누구는 더 아깝다 이런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게 되죠. 이것은 그야말로 가정적인 혹은 자상한 할아버지의 마음 이런 것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밖으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특히 무고한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희생된 데 대해 그런데 이렇게 글을 쓰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위로를 하면서 마치 여기서 무고하다는 것은 이런 뜻이죠. 아무 죄도 없는 이번 사건에서 피해를 당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정말 억울한 이런 뜻이죠. 그러면 그 무고한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유고한이 될 겁니다. 관계가 있는 어쩌면은 운이 나쁘면 죽어도 싼 죽을 만한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이 그런 피해를 당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죄가 있는 이것이 유고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듯이 무고한 사람과 유고한 사람이 있겠죠. 무고한 어린이, 청소년, 청년, 성년자, 노인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 글에서는 무고한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서 매우 가슴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무고한 나머지 사람들은 조금
덜 가슴이 아프다. 그 이해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는 유고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유고한 어린이, 청소년, 청년, 성년자, 노인. 이 사람들은 좀 더 조금 가슴이 아프겠죠. 문장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해놓게 되면은 당연히 계층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는데 좀 더 아까운 사람과 덜 아까운 사람이 있다고 굳이 밝혀서 이야기를 할 거라면 아예 위문을 하지 말지 그랬나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여기에서 어떤 공적인 행위를 하면서 아주 대담하고 그리고 남을 감싸는 이런 좀 폭이 넓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옆에서 보면 쉽게 눈물을 확 쏟고 또 쉽게 웃고 이렇게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 글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크게 상심했을 유가족분들과 미국 국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이랬습니다. 사실 희생된 분들은 사망했기 때문에 명복을 빌든 말든 잘 모르죠. 여기에서 크게 상심했을 사람은 유가족입니다. 이 유가족의 아픈 마음은 다른 미국 국민들의 마음에 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희생된 사람들한테는 명복을 빌고 크게 상심했을 유가족과 미국 국민들을 동급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위로를 한다. 그런데 위로야 해야 하겠지만 가족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것도 병이 있거나 혹은 수명이 다해서 그렇게 사망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사고를 저질러서 누군가의 결국은 범죄로 자기 가족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자기 일이죠. 이때 위로를 다른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것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온 세상은 나에게 위로를 해야 한다. 앞으로 10년, 100년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머리가 망가진 거죠. 그러나 어떻든 우리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이나 감정이라는 것은 방향에 따라서 어느 쪽에서는 당연하지만 그게 방향을 바꾸게 되면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유가족과 이런 일을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는 미국인들과 마음에 받는 충격이라든지 충격이라는 표현보다도 같이 어쩌면 좋아 하면서 참 안 됐어 하는 그런 마음이 일차적일 겁니다. 그 정도는 차이가 크겠죠. 그런데 유가족분들과 미국 국민들에게 본인과 우리 국민들의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그랬습니다. 앞단락에서는 한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무난하게 잘 썼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몇 줄 못 가서
이 청와대에서 쓰는 글, 그 나쁜 버릇이 또 나왔습니다. 본인과 우리 국민들. 여기에서 본인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겠죠. 문재인 대통령 자신은 본인이라고 하는 그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대통령의 의자에 앉아있는 자연인 문재인 씨를 가리키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 자연인 문재인 씨는 이 세상 누구에게도 자기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위로를 한다고 해서 특별할 것이 없다는 뜻이지요. 문재인 씨가 의미가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를 전하는 대표, 국민의 대표가 아닙니다. 국민의 의사를 대표로 가서 전하는 사람이고 법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수장이고 그런 데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본인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본인과 우리 국민들이라고 하는 양자를 대치시킨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따로 있고 본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이 표현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사망자 이야기했고 유가족 이야기했고 미국 국민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아울러 부상자들이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랬습니다. 부상자들은 아울러는 덧붙여 라는 의미가 있죠. 여기에서 앞에서 지금까지 내용을 이 글을 쓰는 사람은 어떻게 비중을 두고 있는가를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무고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1순위, 희생된 분들, 그러니까 사망자가 2순위, 유가족과 미국 국민이 같은 급으로 3순위, 그 다음에 아울러 부상자 4순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잘못되었죠. 이번 사고의 그 피해자는 사망자도 피해자고 부상자도 피해자입니다. 이 둘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처음 사망자 가운데도 무고한 어린이와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사망자를 또 이렇게 등급을 나누고 이 부상자는 제일 끝에다 두고 한 것은 좀 생각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님의 지도력 하에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뒤에다 님자까지 붙여갖고 대통령님의 지도력 하에 미국 국민들이 단합하여 이번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슬픔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해서 그리고 미국 국민이 전체가 단합을 해서 이 슬픔을 극복해낸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단합해서 극복하는 것입니까? 이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단합을 하면 그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죠. 미국 국민이 만일 이런 가족을 잃은 그 이웃을 생각을 한다면 구별로 찾아가서 위로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관심을 갖고 위로를 해주고 그러나 이 당사자는 그러한 위로에 기대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립해서 이 문제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인정하고 다시 자기의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상을 찾아가고 이웃에서 그렇게 해주는 거는 덤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다시 좌절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겠죠. 그런데 집단적인 사고를 좀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가족이 사고로 사망했는데 대통령의 지도력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가족을 잃은 슬픔을 대통령의 지도력, 지휘 통솔 하에서 그 슬픔을 단합해서 극복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이 글을 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 마음,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인간이 슬픔이라는 것을 어떻게 느끼고 그것을 또 어떻게 다루면서 강하게 살아가는지 하는 것을 참 잘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인간에 대한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 앞에서 똑같이 웃고 똑같이 말하지만 그 사람의 두뇌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저변은 딴 세상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것이죠. 같이 감응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 글에서 너무나 잘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그 밖에 나와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아주 짧게 썼습니다. 텍사스 서덜랜드 스프링스의 국민들에게 신이 함께 하소서 이렇게 단 한 문장으로 썼습니다. 내 나라 국민이니까 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뭐 그렇게 쥐어짜면서 보여주지 않아도 그 마음이 전해지겠죠. 어떻든 이렇게 짧게 썼는데 우리 청와대에서는 거의 문장의 길이는 짧지만 A4 용지 한 장을 차지할 정도로 긴 문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뒤죽박죽이어서 그리고 좀 감정이 불안정한 그러한 것들이 밖으로 막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편하지 않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지적을 할 것은 현재 청와대 같은 경우에 이러한 다른 나라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특히 사람이 사망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고나 테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위로하는 전문을 보내죠. 그런데 그것을 조전이라고 부릅니다. 상주를 위로하는 전보 이러한 것인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상주가 나오기 위해서는 사람이 사망해야 하겠죠. 이 조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상한 사람한테는 보내지 않습니다. 큰 결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낸다면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위로문을 보내는 것을 다 이렇게 조전이라고 쓰면서 아주 그게 품이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쓰는데 그것은 고쳐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것도 조전이 될 수 없죠. 이런 경우에 위로문이 될 것이고 바로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 그곳에 보낼 때만 조전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청와대에서는 조전을 외교 경로를 통해서 워싱턴에 전했고 방일 중인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전했다고 했고, 이 조전 속에서 부상자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일반 미국 국민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전의 성격을 너무 폭넓게 쉽게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유가족에게 보내는 것이니까. 근데 이것을 여러 가지로 겸용으로 쓰는 것은 이제 고쳐야 하겠다. 정확하게 조전을 보낼 대상에게만 조전이란 말을 써야 한다 하는 거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정상들을 대하면서 종종 지시를 합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대통령님의 지도력 하에 미국 국민들이 단합해서 이번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슬픔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주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에게나 이렇게 지시를 한다든지 가르치듯이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모습이 비치는 것은 대등한 국가 대표들, 대통령들 사이에서는 좀 미숙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상대가 그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은 가다듬고, 그리고 꼭 필요하지 않으면 될 수 있으면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